네, 12월 23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까지 알차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는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투자 성과 어떠셨는지 몹시 궁금한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30분 되나 고스톱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고엔스탑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유튜브 댓글로 지금 당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온 공략주 두 가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원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소개해 주실 때 이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름이랑 상관없이 역시 좋은 종목들은 잘 가지고 가고 계시거든요. 수익이 무려 17%나 났습니다. 축하드려요. 17% 뭐 수수료 아닌가요? 저 정도면? 그래요? 네. 저희 방송에서 추천하고 나서 각 증권방송 엄청나게 추천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방송은 모니터링을 하나 봐요. 그러나 봐요. 자,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과 어떤 목표와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분들이 따로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오더라도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IT 쪽으로 봐야 되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저평가라는 점은 뭐 분명하니까 조금 조정 주더라도 차분히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원산업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시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이제 리뷰 도와주실게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장대 양봉 나타났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제가 칠까요? 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오늘 기판, PCB, 뭐 MLB 기판 다 날라갔는데 우리 지연 앵커께서도 사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의 이수페타시스와 어제의 이수페타시스는 과연 뭐가 틀려갖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사실 이게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사실 재밌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 재무적인 부분이 안 좋았을 때 그 적자 요인을 해소할 때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이다. 오늘 아마 이 기판 쪽에서 거의 뭐 최상단에 해당하는 아마 주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더 오른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저희 코너 특성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오후 모두 공략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떨어진 것이 아니다, 싸진 것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싸면 우리는 또 사야 되거든요. 쌀 때 사는 게 제일 기분 좋거든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맞아요.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이유가 다 있는데 이유가 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화면 같이 보면 이게 원래 영어로 나오면 더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HTS는 한글로 쳐야 되기 때문에 삼성 SDS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갖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삼성 SDS냐? 사실 예전에 굉장히 기대주였었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사실 뭐 별건 아니고 시장에서 관심이 좀 약간 멀어졌던 것 같은데 그럼 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클라우드, 뭐 대장은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있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는 삼성 SDS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커나갈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제 이 MSP라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니지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약자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를 쓰면 뭐 요즘 뭐 우리가 사실 클라우드는 뭐 20 몇 년 전부터 누구나 다 쓰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원래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초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기업이 쓰려고 할 때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이제 써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MSP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성 SDS가 이제 가는 거죠. 니네 클라우드 쓸 거야? 그럼 저기 뭐 어디 구글 거 쓸래? 오라클 거 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깔아주고 어떻게 운영을 해주고 뭐 고장 나면 우리가 바로 고쳐주고 다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 맡겨. 한마디로 건설로 얘기하면 좀 약간 턴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턴키 방식이라는 건 다 짓고 열쇠만 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다 해주는 거죠. 네. 예,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 SDS 하면은 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주분들 아니면 딱히 뭐 하는 기업인지 사실 이렇게 딱 들어오진 않거든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만든다, 뭐 현대차 자동차 만든다. 근데 삼성 SDS의 주종은 이 I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류 나와 있는데 물류 BPO 서비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소싱입니다. 역시 뭐 삼성 SDS가 배로 날라주고 뭐 항만에서 하역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기업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며칠 날 보내고 며칠 날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류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H&M 같은 기업은 뭐 템베거가 낮긴 했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하역 작업하는 분들을 다 해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외국에서 뭐 물건 사들 굉장히 늦게 오거든요. 근데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요 부분도 삼성 SDS 양대 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MSP 그 다음에 물류의 BPO. 사실 이 MSP 사업은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 포털 창에 클라우드 MSP라고 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 MSP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그 중심에 삼성 SDS가 있습니다. 뭐 3대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라클,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텐센트, 알리바바까지 다 지금 삼성 SDS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그림으로 잠깐 좀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뭐 서버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서버 그림이죠. 이 밑에 나와 있는 매니지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MSP 사업이고요. 굳이 뭐 오늘 방송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MSP 클라우드를 검색을 하셔서 이게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사업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뭐 그냥 물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삼성 SDS가 가서 뭐 날르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수입 기업들한테 어떤 이런 총체적인 관리를 해주는 아웃소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 차트를 잠깐 볼까요? 그럼 차트를 잠깐 보면 좀 길게 보여주세요. 아주 길게 한번 월봉이나 연봉이나 이 정도면 뭐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 삼성 SDS의 예전에 한창 관심 받았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적이 안 좋은가? 아니면 무슨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파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적을 자료가 있으면 잠깐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한다라기보다는 실적이 한 4년 전 실적보다 3년 전 실적이 좋고 자 2018년도서부터 이제 이거는 뭐 예상 컨센서스긴 한데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매출은 뭐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눈으로 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잠깐 주춤했는데 역시 다시 원성 회복돼서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일단 뽑아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 물론 그런 주식이 한두 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삼성 SDS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MSP 서비스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가야 돼. 그거 아니면 주식 아니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말고 내가 좀 약간 그 시드가 굉장히 큰데 대형주, 중소형주 말고 난 대형주로 굉장히 조금 어떤 안전하게 뭐 대형주가 안전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안전한 가격에 들어가고 싶다. 저는 소위 얘기하는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삼성 SDS를 편입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목표가 일단 20만 원 정도 딱 잘라서 가도록 하고요. 역시 로스커 가격도 한 15만 원 정도 딱 잘라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5만 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좀 예상이 안 가긴 하는데 배보다 주식 배꼽이...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실 수도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사실 이건 뭐 사실 많이 우리가 쓰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재밌는 기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좀 약간 큰 걸로, 두 번째 종목은 약간 좀 작은 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 어떤 기업인지 나오겠죠? 브리지텍입니다. 사실 기업 내용은 그냥 뭐 금융권의 IT 서비스하고 뭐 통신회사에 뭐 IP 장비 납품하는 좀 그냥 그런 좀 큰 재미는 없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제 어떤 핫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설명할 때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기업 자체만 봤을 때 뭐 그렇게 섹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타 회사의 지분을 보면 굉장히 섹시해집니다. 그 왜 배와 배꼽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카오뱅크 쓰세요? 우리 지연님 거? 써요. 쓰시죠? 카카오뱅크는 당연히 카카오가 하는 거고 K뱅크는 KT가 하는 겁니다. K뱅크 지분 현재 브리지텍 시총이 지금 700억 조금 위거든요. 근데 이 브리지텍이 작년에 일단 흑자 전환했고 K뱅크 장외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뱅크 시총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K뱅크 시총이 지금 현재 한 7조, 8조 이렇게 장외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00만 주를 갖고 있어요. 브리지텍이 K뱅크 지분을. 근데 지금 어제장가요 기준으로 한 주당 2만 1,500원이거든요. 2만 1,500원을 300만 주 갖고 있다. 자, 산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600억, 700억이 조금 안 되죠. 이 K뱅크 지분만 2만 1,000 현재가 기준으로 2만 약간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준으로 2만 1,500원이에요. 한 주에 장외가에서. 근데 그걸 300만 주 갖고 있어요. 브리지텍이. 그러면 이 K뱅크 지분만 700억이 좀 안 되고 현재 K뱅크 시가총액은 700억이 약간 넘는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우리 여기 한 줄 평으로 꼽았던 게 뭐였죠? 배는 일단 브리지텍이고 배꼽은 K뱅크고. 그렇죠.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약간 너무 불합리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면서 재밌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이제 공시가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브리지텍이 K뱅크 지분을 획득한 걸 나와 있는 공시고, 뭐 HTS 치면 다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최근에 K뱅크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당히 유의미한데, 일단 가입자 수나 다른 것들은 K뱅크가 카카오보다 굉장히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올 초서부터 이제 하얀색은 카카오뱅크예요. 하얀색은 카카오뱅크고 까만색이 이제 브리지텍이 지분을 갖고 있는 K뱅크 지분 가입자 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차이가 있죠. 많이 나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K뱅크 가입자 연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 요즘 젊은이들 축 많이 하나? 바람직한 현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올 초서부터 K뱅크 가입자가 카카오뱅크 가입자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가입자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 뭘까요? MZ 세대로서 비트코인이죠.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지연 앵커께서 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지 재밌는데 너무 박식해요. 그래서 업비트와 이 K뱅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할 때 가장 처음에 힘든 부분이 계좌를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은행밖에 안 됐었는데 이 K뱅크가 업비트와 같이 해서 지금 최근에 시총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면 브리지텍 자체는 작년에 흑자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브리지텍 기업 자체를 보고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K뱅크가 상장을 하는 게 내년에 상장한다. 그럼 굉장히 좋은 시점에 좋은 가격을 생각을 하지만 K뱅크 상장은 한 2년 정도 뒤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시총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뭐 어떻게 되고 있다 해서 관련주들 뭐 다른 뱅크들 토스 관련주들도 뭐 한화가 상한가를 거의 갈 정도로 토스 뭐 시가총액과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K뱅크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장은 아직 좀 요원하지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봤을 땐 지금 브리지텍 가격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배보다 정말 배꼽이 더 큰 종목인데요. 브리지텍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상장이 좀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년에 상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 가격은 굉장히 싼 거긴 한데 상장이 좀 요원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지텍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000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준비한 공략주 2가지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을 알아야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1위의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로봇 관련주도 연일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도 오늘 4위에 위치를 했는데요.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10개 종목들 이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오늘 저는 사실 반도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시장 중심이었으니까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관련주는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해서 이걸 사야 되나 해서 사면 다음날 떨어지고 손절 치면 올라가고 약간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역시 뭐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어쩌고 얘기가 있지만 로봇 관련주는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많이 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섹터 좀 눈에 뜨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가 또 이렇게 로봇 관련주로 자리를 했고요. 오늘 카카오만 파란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유일한 파란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1%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수는 반등 중인데 인터넷 대표주들이 맥을 못 추리거든요. 또 1.31% 오늘은 빠졌는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고요. 고는 일단 테크니컬 바운딩 의미에서 반등 의미로 이제 고를 드렸는데 뭐 막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코로나 시대를 맞이를 해서 무슨 뭐 제약사들도 있었고 뭐 시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마스크 관련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언택트 관련주들, 뭐 화상회의 관련주들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매매로 접근하는 거 좋지만 저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그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가 있죠. 이 어떤 사업 부분적인 부분이 카카오 엔터, 뭐 웹툰을 위주로 한 카카오 엔터를 제외를 하고서는 다 사업이 국내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죠. 실질적으로 외국에 진출하기에 상당히 조금 힘든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올랐다가 정부 제재 때문에 떨어졌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정부 제재가 하락을 촉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나왔어도 저는 카카오 계속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죠. 우리가 보통 뭐 카드 게임을 할 때 뭐 더 이상 낼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없을 때 뭐 어떤 승부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카드를 다 썼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카카오를 지금 굉장히 몇백 %의 익절을 한 분도 계시고 고점에서 사셔서 물리셔갖고 흔히 얘기하는 손실이 나셔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올라간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우리 카카오를 위시한 코로나 관련주, 카카오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감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적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근데 카카오가 여기서 왜 떨어지는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반대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떨어질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올라가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주분들이나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카카오의 메리트, 장점, 그게 주가에 전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위쪽에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그 어떤 장점이 다 적용이 되고 주가가 올랐을 때 한동안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일단 뭐 나쁘다가 아니라 내일 조금 테크니컬 바운딩 쪽으로 빨간색은 켜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가 워낙에 또 혁신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모멘텀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모멘텀이요? 네, 예로 들자면 뭐 헬스케어 이야기도 있던데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헬스케어 준비는 하고 있는 거는 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뭐 헬스케어는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재료죠. 우리가 보통 뭐 신재생 에너지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냥 뭐 주주총회에서 뭐 이거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오르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 바이오 기업 하나 인수를 해서 우리 이제 바이오야 하면서 주가 올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카카오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헬스케어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바이오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모멘텀 작용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카카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카드가 이제 없어요. 새로 나올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해외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가 제가 보고 있는 유일한 어떤 재료라고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카카오의 성장 모멘텀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1.42%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추진에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 네. 내일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좀 확대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장대 음봉 나온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정도 되겠네요. 이날 호재가 2개나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네. 노바백스 관련돼서 유럽 임상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고 있는 뭐 그 백신이 뭐 임상 3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런 재료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요상하다, 주식은 요지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노바백스가 예전에 다른 어떤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조금 좋은 느낌이지만 새로 나온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코멘트가 같이 나왔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 정부에서 이제 1,000회분인가요? 1,000만 회분 정도 해서 오늘 급등해서 다시 밀렸는데 바이오 기업은 뭐 좋아요. 우리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 20% 수익을 내려면 바이오 기업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뭐 하한가도 갈 수 있고 반대로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부침이 굉장히 좀 심하죠.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저는 바이오테크와 제약사는 따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삼바나 셀트나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한 뭐 최소 100% 200%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섹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IT 기업은 시장에서 모르거나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남들보다 먼저겠죠. 근데 바이오 기업은 이 몇 줄 나온 재료, 기사 외에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임상이 실패를 했을 때 그 후폭풍은 뭐 사실 불을 보듯 너무 뻔하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가 엄청났기 때문에
팔 사람 엄청 많이 팔았고 살 사람 엄청 많이 샀어요. 내일 일단 좋은 흐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몇백 프로 뭐 수익이 날 거라고 현재 구간에서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나 현재 구간에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섹터로 뭐 CMO 기업도 꼽히고 있던데 매니저님 항상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우리나라 CMO 기업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제약사들은 대부분 다 CMO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구용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CMO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SK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하고 있잖아요. SK 미국 쪽 SK 팜테코라고 있어요. 그게 화이자 이런 기업들과 지금 CMO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고요. SK 미국 쪽에 SK 팜테코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텍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죠.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내일 잠깐 쉬어가더라도 저는 제일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판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가장 뛰어난 기업인데요. 3대 그 기판 시장이 있죠. 5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SSD 이 세 개가 이제 세계 3대 기판 시장인데 뭐 심텍 다 꽉 잡고 있습니다. 심텍이 원래 가장 주력이 뭐냐면 핸드폰 기판 이제 우리 멀티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걸 낸드로 또 극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사실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어폰이나 그 무선 이어폰 그다음에 이 스마트워치로 쓰이는 게 이제 심텍에서 많이 팔리는 시스템 기판인데요. 그 부분이 또 지금 굉장히 뭐 시장에서 뭐 더 이상 뭐 물량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주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심텍만 한 4-5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 의견을 드렸고 일단 조정은 주긴 했지만 실적을 믿고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주가 흐름이 나왔고 예전에는 아마 베스트 픽으로도 한번 꼽아드렸던 적이 있는데 실적만 보면 뭐 앞으로 더 가야지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뭐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왼쪽 선 한번 그 맨 끝에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차트에서 손으로 예, 거기죠. 거기랑 여기랑 사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랑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갈 주식 왜 이렇게 떨어졌다 가는 거냐. 그래서 시원하게 그냥 가면 안 되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꿈을 꾸는 거죠. 하지만 이 실적으로 기반된 주식군들은 사실 뭐 1억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개별주들이나 이렇게 움직이지 여러분들 그 예전에 10배 올라간 DH나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3달 동안 횡보 10배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지루해요. 하지만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10배가 났거든요. 심텍도 뭐 사실 주가만 보면 아직 실적 보면 아직 쌉니다. 근데 바로 또 가진 않겠죠. 근데 내일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이 결정할 텐데 저는 실적만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심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정을 줘도 갖고 가는 거고요. 심텍을 사고 싶은 분들은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겠죠. 약간 조정 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너무 좋은데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텍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키지 기판이 IT 부품 섹터 주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패키지 기판 중에 우리 저번 시간에 추천주 이스페타시스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하면 뭐 MLB라는
영어 단어 세 약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멀티레이어 보드거든요. 이 멀티레이어 보드 사실 이스페타시스 대덕 이렇게 두 회사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스템 기판 쪽은 워낙에 좋아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 MLB 쪽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좋지만 뭐 저는 굳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MLB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께서는 MLB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9위에 위치한 롯데칠성 살펴볼 텐데 오늘 2.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음료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소식에 내년 실적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이 오늘 사실 이렇게 막 시장에서 핫한 흐름은 사실 아니었었어요. 얌전했는데 우리 지연 앵커께서 만약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셨어.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소주 뭘로 드릴까요? 소주요? 그냥 뭐 상표니까 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주류와 음료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뭐 처음처럼이죠. 롯데칠성 처음처럼 클라우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뭐 상품 가격을 제품 가격 올리겠다라는 건데 뭐 설탕값도 올라가고 사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료수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근데 올리는데 이 음료 회사들이 그 돈을 버는 때가 언제냐면 원재료 가격이 막 올라서 제품 가격 올려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저희 힘듭니다. 가격 좀 올릴게요 하면 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서 원재료 가격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제품 가격을 낮추진 않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진 스프레드라는 건데 이 마진 스프레드가 가장 높게 벌어졌을 때는 제품 가격 올린 다음에 원재료 가격 올라가서 같이 올리고 원재료 가격이 안정됐을 때 제품 가격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 이게 이제 식료품 음식료 회사들의 어떤 수익의 어떤 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롯데칠성이란 이 롯데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사실 뭐 주식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약간 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일단 뭐 대체 불가 종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거의 대체 불가 종목이긴 하죠. 뭐 비슷한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롯데칠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그 인내심을 많이 기르셔야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핫하게 움직일 때는 저기 지연 앵커 쪽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흐름이고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한 가격대다. 사실 주식이 뭐가 안전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 더 빠지기 힘듭니다. 좋아질 일만 있고 하지만 어떤 롯데칠성을 어떤 그 시세 차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고요. 일단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어떤 기관 리포트들 읽어보면 굉장히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조금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뭐 기관들은 리포트 내놓고 니네가 팔아먹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음식료 업종 굉장히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리포트 거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좀 기관 쪽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적으로 봤을 땐 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은 이렇게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들 가격을 올리는데 내년에 음식료 섹터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음식료 섹터의 원재료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한 1년만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날씨와 관련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료 업체는 사실 뭐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 주식시장에 뭐 폭락이 나와도 뭐 롯데칠성 혼자 안 떨어지고 뭐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딱 하나의 섹터만 산다라고 하면 음식료 업종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뭐 좀 약간 소소하게 안정되게 시장이 좀 뭐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뭐 테이퍼링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그거에 거의 영향이 없는 섹터를 그래도 한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 좀 넣어놓고 싶다. 그러면 뭐 음식료 업종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 주셨던 내년 전망은 이제 원재료 가격 올라갔기 때문에 제품 가격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원재료 가격 조금 안정되면
지금 뭐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만 좀 올라가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인플레이션이 최대 수혜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 굳이 이 종목이야, 이 섹터야 그건 아니지만 뭐 나쁠 일은 없다. 이렇게 뭐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안정적이긴 하지만 큰 시세 차익을 보기엔 어렵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일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일하게 파인테크닉스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까지 알아보고 또 10개 종목들 고엔스탑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아까는 SDS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삼성 SDI 있고요.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삼성 SM, SDI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쪽에서 2차 전지 진영 쪽에서 사실 세 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셀 진영과 그다음에 소재 진영, 그다음에 장비 진영이 있는데 최근에 좀 좋진 않죠. 오늘 아마 밤 사이에 테슬라의 그 주가 흐름을 보신 분들은 전기차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나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간 별로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 LG 화학은 연중 최저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연초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좀 퍼포먼스가 없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셀 기업들보다도 사실 이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2차 전지 쪽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그건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가가 너무 높고 사실 여기서 확 더 퀀텀 점프를 하려면은 증설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뭐 증자라든가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있는 분과 살려고 하는 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갖고 있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기업에서 주가라는 게 맨날 올라가지 않죠. 오늘 올라가면 막 좋아하고 내 하루 떨어지면 막 어떤 뭐 기업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출하고 뭐 종토방 같은 데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는 겁니다. 대신 새로 살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대장을 사야 되겠죠. 소재 쪽에서 대장을 좀 조정이 왔을 때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셀 기업 3개, LG, 삼성, SK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물론 기업적인 부분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약간 악재라고 좀 굳이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긴 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예전에 부동의 상단이었으나 SK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홀딩하시라고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